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동학과 대순사상을 통해서 동양 고유의 어떤 근대성을 탐색하는 그런 흥미로운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서구 문명이 막 밀려오던 시기에 우리 스스로의 철학으로 어떻게 좀 길을 찾으려 했는지 그 관점을 하늘, 땅, 인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이 자료들이 딱 그걸 보여주는데요. 서구의 근대성과는 다른 길, 그러니까 자생적 근대성, 이걸 동학이랑 대순사상이 어떻게 만들어가려고 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 자생적 근대성이요? 네, 단순히 서구를 그냥 따라한 게 아니라 우리 동양적 사회 안에서 답을 찾아보려 했다는 거죠. 그 자생적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와닿네요. 서구 영향이 물론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방식대로 현대 문명의 어떤 위기 같은 걸 좀 극복해 보려고 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동학이라는 그 이름부터가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동학은 말 그대로 서학에 맞서서 동양의 학문, 그러니까 동양적인 생각의 방법, 이걸 강조한 거고요. 근데 대순사상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동학의 용어를 쓰긴 쓰는데 이걸 자기들 방식으로 다시 해석해서 스스로를 참동학이라고 불렀어요. 아, 참동학이요? 네, 진짜 동학이다 뭐 이런 거죠. 자기들이야말로 동양적 사유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 두 사상을 비교해 보면 그 동양적인 근대성의 모습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 분석을 위해서 자료에서 상관적 사유라는 틀을 제시하던데요. 이게 그 부분보다는 전체를 먼저 보고 개별보다는 관계를 먼저 보는 그런 동양 특유의 방식인 거죠? 네, 맞아요. 부터 쓰잖아요. 나라 쓰고 도시 쓰고 서양은 작은 거부터 쓰는데 아니면 옛날에 천자문 배울 때 하늘, 천, 따지 이렇게 세상 전체부터 배우는 거 그런 게 딱 떠오르네요. 정확합니다. 네. 서양이 좀 분석적이죠. 대상을 이렇게 잘게 쪼개서 보는데 동양의 상관적 사유는 그 반대예요. 네. 전체 그림 안에서 부분을 이해하려는 뭐랄까 홀리스틱한 접근이죠. 마르셀 그라네 같은 학자들이 바로 이런 동양 사유의 특징에 주목했고요. 아, 그렇군요. 여기에 또 리미널리티라는 개념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리미널리티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이게 뭐냐면 변화가 일어나는 그 과정, 경계 상태에 주목하는 개념이에요. 빅터 터너라는 인류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그러니까 기존 질서가 좀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어중간한 상태 있죠? 아, 뭔가 경계선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군요. 네네, 모호하면서도 뭔가 새로운 게 막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상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종교나 사회 변화를 설명할 때 유용하죠. 변화의 과정, 그 틈새 같은 공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재활성화는 이 리미널리티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아, 재활성화는요. 그 리미널리티가 변화가 싹 트는 좀 불안정하고 창조적인 상태라면 재활성화는 그 변화를 붙잡아서 지속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지속시키는 거예요. 네. 앤서니 월러스라는 학자가 말했는데 외부에서 어떤 위협이 닥쳤을 때 기존 문화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서 새로운 신념 체계를 만들고 사회를 다시 안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리미널리티가 변화의 시작점이나 가능성이라면 재활성화는 그걸 현실에 안착시키는 힘 같은 거군요. 그렇죠.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생적 근대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변화의 시작과 지속, 이 두 측면을 함께 봐야 한다. 이게 이 자료들의 핵심 주장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시작과 지속. 네, 이 틀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늘, 지, 인, 이 세 관점에서 동학이랑 대순사상을 비교한다고 하셨죠? 그럼 어떤 차이가 좀 드러나나요? 네, 예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 관점, 천관부터 보면요. 동학은 잘 아시는 시천주 사상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 안에 하늘님, 천주가 모셔져 있다. 네, 인내천 사상의 기반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인간 존엄이나 평등 사상의 뿌리가 되면서도 동시에 기존 우주 질서 안에서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대순 사상은 인신 강세를 이야기해요. 이건 하늘의 신성한 존재가 직접 인간의 몸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 좀 더 직접적이네요. 네, 훨씬 더 급진적이죠. 신이 직접 개입해서 구원한다는 메시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그 리미널한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하늘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려고 했던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다르네요. 인간 안에 하늘이 있다는 관점과 하늘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온다는 관점. 땅이나 인간을 보는 관점도 그런 차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땅을 보는 지관을 보면 동학은 조화정 사상이라고 해서 자연 질서와의 조화를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대순 사상은 천지 공사를 내세우는데요. 이건 혼란스러워진 하늘과 땅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개조하고 질서를 다시 짜야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천지공사. 뭔가 스케일이 크네요. 그렇죠. 인간관도 마찬가지인데요. 동학의 인내천, 즉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사상은 인간의 내재적인 신성함, 주체성, 이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네. 근데 대순 사상의 성사제의는 물론 인간이 중요하지만 그 구원 사업의 완성이 결국 인간의 노력에 달려 있다. 이 점을 더 부각해요. 그래서 실천적인 역할을 훨씬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동학이 내적인 신성함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대순사상은 그 신성함을 바탕으로 한 실천, 행동을 더 강조하는 느낌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 하나하나가 각 사상이 추구했던 그 자생적 근대성의 성격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동학하고 대순사상이 단순히 서구 근대성을 따라간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고유의 철학적 자산을 가지고 독자적인 길을 찾으려고 했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특히 그 상관적 사유, 리미널리티, 재화일성화 이런 분석 툴로 그 복잡한 과정을 보니까 이게 그냥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보고 또 변화의 과정을 역동적으로 이해하려는 이런 동양적 사유 방식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여러 문제들, 환경 위기라던가 사회 갈등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동양적인 사유 방식이나 또 자생적인 근대성을 모색했던 그 고민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푸는데 어떤 영감,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지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